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이번엔 자기소개서 통해서 네. 어떤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많고요. 양이 많고 그러니까요. 힘들게 돼 있어서 네. 아마 읽으면서 이제 생각의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번, 지금까지 이룬 업적 중에서 본인이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세부 항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본인에게 주어졌던 책임이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러한 본인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왜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 결과를 통해 개인적으로 습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항목을 간단히 보자면 예.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이룬 업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들 수준으로 대단한 업적이라는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활동, 교내 활동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이제 역량을 물어보고 경험을 물어보는 이제 스타기법의 어떤 상황을 물어보고 있고 이번에 보게 되면 역할 중심의 본인의 어떤 수행 역할, 노력에 대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런 그 경험 항목, 역량 항목에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의 의미, 이 배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뭘 배웠니? 여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습득했니? 이런 배움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고 있어서 아마 이 마지막 항목 구성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거 자기소개서 혹시 항목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분량이 750자 정도. 네, 여기 한 항목이 500 그 바이트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세 개 항목이니까 1,500바이트고 그래서 글자로 따지면 750자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네 항목이 있으면 몇 천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그렇구나. 항목 따지면 3,500자. 3,000자. 네, 3,500자 네, 내외. 네요. 어우, 많이 써야 그런데 되는구나. 한 항목을 쓸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세부 항목이 많이 주어진 경우를 거의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기업들마다 자기소개서를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다는 건 그만큼 더 이렇게 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렇게 1번 항목에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뭐니? 라고 질문하면 네. 이제 구직자들이 쓰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친절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단락별로 이제 세부적인 질문을 주면 거기에 맞춰 갖고 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구직자를 친절하시네요. 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너무 네. 감사하게도. 그러니까요. 감사한 예, 기업입니다. 친절한 금융감독원의 자기소개서 2번 문항 뭔가요? 네, 2번은 더 힘듭니다. 힘든가요? 더 친절한가요? 네, 더 예. 친절하지만 어렵습니다. 과도한 친절. 네. 네.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 사건을 기술하며 이를 경험한 과정 및 그 안에서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우리 두 분 뭐 MC분들 예. 가치관, 인생관에 뭐 이 질문 하게 되면 선뜻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인생관이요? 고등학생들인데 더 그러니까요. 힘들겠죠. 맞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예. 자, 1번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자신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툭 질문을 던져버렸죠. 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간단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들은. 그러니까요. 네, 2번 자신의 인생관 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 뭐 사람을 물어보고 있고요. 사건 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물이나 사건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국한되지 않고 어떤 구직자가 생각할 때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라라는 뜻입니다. 좀 광범위하게 이제 그 영역을 나눠준 거고요. 예, 예. 본인이 경험한 과정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벤트인데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가치가 변하거나 확립됐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니?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을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라. 이게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뭐 존경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존경하는 인물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금감원에서는 친절하게 적용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기타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관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질문이 10대에 공부하기도 힘든데 뭐 인생관 만들어야 되고 가치관 만들어야 되고 세계관 만들어야 돼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고등학생 고졸 채용에서도 특성화고 채용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인생관하고 세계관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되게 보통 어렵죠. 우리가 철학적인 좀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관은 삶의 태도를 물어보는 거고요. 네.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내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고 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각자의 신념에 따라 사는 건데 네. 이 세계관은 이 세계라는 것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생이라는 아. 것은 나를 기준으로 내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물어본다면 이 세계관은 이 우주, 이 세계를 하나로 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하나의 신념을 갖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더 큰 어떤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설명해 주시니까 네. 또 쏙쏙 들어옵니다, 귀에. 네, 그런데 네.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긴 게 이렇게 어려운 인생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쓸 때 혹시 네. 그 글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사실 이제 10대의 수준의 그가 경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인간관계라는 것이 10대나 20대나 뭐 직장생활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직장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10대의 전체적인 삶에서 느꼈던 어떤 인물,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10대니까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어떤 이런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3번입니다. 3번이 이제 학교 생활로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학교 생활 또는 교내외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 경험 중에서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1번, 본인에게 닥친 임무, 난관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장소, 인물, 시간 등을 기록해 주십시오. 어허. 굉장히 디테일하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요. 장소나 인물이나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했다. 뭐 다양한 여행을 갔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국가와 지역을 갔었다.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묻고 있는데 이런 어떤 평가들이 최근에 영양기업 영양평가 항목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와 있고 자주 보는 항목입니다. 금감원에서도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원인을 파악하고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허. 사실 이제 1, 2번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본인의 역할 중심으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어서 이때 너는 뭘 했니?를 아주 뭐 친절하게 물어보고 있고요. 마지막 행동을 했다면 결과물이 나왔겠죠. 예. 그래서 그걸 묻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결과, 성공과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습득한 교훈 등에 대해서 기술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항목들을 쓰면은 우리 구직자들이 우리 학생들 보기에 뭐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 결과가 좋은 어떤 내용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3번 항목을 보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성공의 어떤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포인트를 이제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는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뭐 성공했다면 성공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실패했다면 분석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습득이라든지 교훈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들을 잘 섞어서 뭐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4번에서 또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네요. 네. 예. 자신에 대해 기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지원 동기 질문이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 네.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 많은 기업 중에 뭐 금감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기여하고 싶다, 나의 적성이라든지 흥미가 이 분야에 있다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을 묻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성장 과정 및 인생관을 기술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많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가장 어려운 항목이 바로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장 과정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를 잘 이제 영역이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너무 정보를 TMI 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안 되고 또 이제 영역을 어디까지 지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쓸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제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인생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2번도 물어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나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3번은 자신의 강약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쓰는 정도의 자소서라면 사실 이 4번에 자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네.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들 다 물어보고 처음에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가장 보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뭐 지금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들을 어떻게 수행할 때 나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네. 라는 내용들을 쓰면 될 것이고 뭐 약점은 보편적인 약점을 쓰는 거니까 그런 본인의 약점들 보완점 중심으로 또 기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4번
네 번째 4번 학교, 교내 활동 및 기타 경력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제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걸 쓰다 보면 또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위에 썼던 어떤 하나의 경험을 다 이제 자소서에 녹였다면 이제 두 번째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경험들을 끌어와서 4번 항목의 네 번째 부분에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이 경력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생들이 경력을 갖고 있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의 경험들, 그다음에 유사한 경력들을 동아리 최대한 활동. 기술해 준다면 훨씬 더 또 좋은 어떤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네. 2번에서 인생관을 한 번을 언급했는데 네. 이 뒤에서 또 물어보고 있잖아요. 인생관을. 그러면 이 내용은 살짝 겹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겹쳐야 하는 건가요? 네, 뭐 미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 및 인생 과정,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쓰기보다는 네. 위에서 만약에 성장 과정의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썼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차라리 성장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이제 윗부분에서 인생관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만 했다면 그 언급된 내용을 이제 이 마지막 항목 부분에서 이제 좀 깊게 있게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항목에 소진했느냐에 따라서 길게 쓸 것인지 짧게 쓸 것인지 그때마다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데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기술해 보십시오. 사실 되게 어려운 항목이죠. 그러니까요. 10년 뒤면 몇 살이죠? 10년이라고 해봤자 뭐 29? 29. 그렇죠. 20살에 입사를 임용이 된다고 하면 뭐 30살 정도, 29, 30살 30살 정도 될 정도.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20년도 안 살아왔는데 10년 뒤 30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게 사실 10대 친구들에게는 뭐 쉬운 부분은 그러니까요. 아니죠.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